동남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대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했고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40대 남성이 혼수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국인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번화가 번갱콩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카페를 나서던 50대 한국인이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에게 납치되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문했다. 현장에 있던 카페 경비원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경찰은 납치범 일당을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권총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구조되었다. 캄보디아의 범죄 산업은 더 이상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다.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장기 밀매가 결합된 복합 범죄 구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곳은 이제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 범죄의 실험장이자 인신 거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최소 53개의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과 수십 곳의 의심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범죄 경제는 한화 17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국가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만큼 불법 자금이 국가 경제의 혈관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다. 캄보디아 정부가 보여주기식 단속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압박에 떠밀려 사기 조직을 단속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다. 7월 이후 캄보디아 당국은 수천 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일부 외국인 피해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연출에 불과하다. 체포된 인원이 사라진 자리에 곧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고 기존 범죄 단지는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운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폭증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납치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한 건으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2023년에 들어서며 상황은 급변했다. 단 1년 만에 17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무려 220건으로 폭등했다. 이제 캄보디아는 더 이상 해외여행 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캄보디아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산업국이며 관광객과 이민자, 노동자, 그리고 디지털 망명자들이 동시에 사냥감이 되는 거대한 블랙존이다. 한국인은 그 안에서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2025년 아직 해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30건이 넘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보고되었다. 불과 5년 만에 80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치안 불안이 아니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 산업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상황은 더욱 참혹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납치 대상이 되거나 취업을 미끼로 속아 넘어가 현지 범죄 조직의 감금과 강제 노동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9월 16일 캄보디아 전역의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수도 푸놈펜은 여행 자제, 범죄 발생이 특히 잦은 시아누크빌, 보호산, 바벳 지역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그 외 지역 역시 모두 여행 유의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외교부가 이처럼 조기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단순히 사건 수의 폭증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 감금, 인신매매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 소개나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속아 넘어간 경우다. 이는 한국인을 조직적으로 표적화한 구조적 범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캄보디아의 범죄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지난 2020년 무렵부터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있었다. 중국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캄보디아를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퍼부었다.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인프라였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항만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고속도로가 잇따라 뚫렸다. 바로 1대1로의 부산물들이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개발의 그늘에는 범죄 조직과 불법 금융,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었다. 중국 자본은 도시를 세웠지만 그 도시 속에서 자라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 산업이었다. 캄보디아는 지금 그 어두운 경제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겉으로 보면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듯 보인다. 일자리가 늘고 외국 자본이 지역사회로 흘러들며 도시에는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중국 자본이 몰려들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함께 유입되었다. 현재 약 100만 명의 중국인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이들 중국인의 생활 수준이 현지인보다 최소 7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푸놈펜과 시아누쿠빌 같은 주요 도시의 경제권은 빠르게 중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캄보디아인들은 자국 안에서도 경제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만을 키웠고 일부 현지인은 생존을 위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유입이었다. 중국 본토에 악명 높은 삼합회를 비롯한 거대 범죄 네트워크가 캄보디아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는 순식간에 범죄의 운상으로 변질되었다. 지금 캄보디아 곳곳에는 범죄 단지라 불리는 구역이 존재한다. 대규모 빌딩이나 복합단지 형태로 세워진 이곳에서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범죄 조직은 사람들을 속여 끌고 와 감금한다. 신분증과 여권을 빼앗아 탈출할 수 없게 만든 뒤 그들을 전화 사기, 불법 도박, 가상자산 탈취, 리딩방 운영 같은 범죄에 동원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 소모되는 디지털 노예다. 거부하면 전기 고문과 구타가 이어지고 식사조차 제한된다.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더 잔혹한 보복을 당한다. 이 조직들은 인간을 범죄 수단으로 소비하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범죄 단지는 단순한 갱 조직이 아니다. 중국 본토의 대기업, 삼합회, 그리고 현지 권력층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국제 카르텔이다. 당연히 그 총책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층과 연결되어 있다. 이 구역들은 사실상 치외 법권이다. 경찰이나 군이 접근하기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내부 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 이미 권력층 일부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은 형식적이며 사건은 대부분 흐지부지 끝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는 경제 개발의 이름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사회 구조를 뒤흔들며 국제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된 국가다. 화려한 빌딩과 도로의 이면에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 지금 캄보디아는 위험하다. 대낮에도 납치가 일어나고 관광객조차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자본과 범죄 네트워크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한국인을 사냥하는 나라, 캄보디아.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다.